안녕하세요. 오늘은 84세 내과 의사 김정호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봐오며 참 많은 인생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진료를 쉬지 않는 이유, 그건 단 하나입니다. 말 한마디, 조언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잃고 나서야 무엇이 중요했는지 깨닫곤 하죠. 하지만 건강은 미리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늘 운동하러 나오시던 어르신 세 분이 며칠 사이에 차례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몸이 나빠 보이지 않던 분들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원인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죠. 세 분 모두 식사 후에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행동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건강을 잃게 된 겁니다. 그중 한 분은 결국 소중한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려드렸다면 어땠을까? 단순한 정보 하나만 알았더라면 그런 일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이 짧은 시간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 내용은 여러분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작은 지식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고 중요하다고 느끼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식사 후 30분, 그 시간의 진실에 대해 말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74세 이영철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은행에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뒤엔 매일 산책하고 아침마다 직접 끓인 미역국을 드시던 분이었죠. 겉보기엔 참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려오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산책을 나가셨다가 갑작스런 현기증과 실신 증세를 보이신 거예요. 다행히 의식을 잃기 전 근처 주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오셨고 제가 진찰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단순 탈수나 어지럼증이라 생각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기립성 저혈압이었습니다. 문제는 식사 직후라는 타이밍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몸속 혈액이 대부분 위장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걷거나 움직이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어지럼증, 실신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후에 바로 움직이는 게 건강한 줄만 알았어요.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사 직후 30분 동안은 예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이 내부에서 바쁘게 소화를 하고 혈액을 재분배하는 매우 민감한 시간대입니다. 이때 갑작스럽게 걷거나 운동을 하면 심장에 부담이 가거나 뇌로 가는 피가 줄어 어르신들에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이영철 어르신은 식사 후엔 가볍게 앉아서 책을 읽으시거나 창밖을 보며 여유를 가지는 습관으로 바꾸셨고 그 뒤로 한 번도 어지럼증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후 30분, 약보다 강한 시간입니다. 이 한마디를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꼭 전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이 작은 정보가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집안일 하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세대, 가족 챙기느라 늘 본인 건강은 뒷전이셨던 분들, 식사 후에도 쉴 틈 없이 바로 일어나서 깨끗하게 치워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하며 주방으로 향하시는 모습 정말 자주 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지런함이 몸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식사를 하면 위에서는 소화를 위해 수많은 소화 효소가 분비되고 온몸의 혈액 중 약 20에서 30%가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소화를 돕기 위해 모여야 할 위장을 떠나 근육과 팔, 다리로 분산됩니다.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 어지럼증,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실신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경북 포항에 사시는 76세 장화순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도 늘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살찐다는 생각에 꼭 식사 후 바로 부엌 정리를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 후 냄비를 씻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쓰러지셨고 넘어지면서 왼쪽 어깨를 골절하셨습니다. 회복하는데 무려 8개월이 걸렸고 그 뒤로 어깨를 완전히 펴지 못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좀 앉았다가 할걸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정말 그렇습니다. 설거지야 30분 후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다친 관절이나 골절된 뼈는 다시는 예전 같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부지런함보다 여유와 휴식이 더 큰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꼭 가만히 앉아 계세요. 창밖을 보시거나 차 한 잔 마시며 편안한 자세로 쉬는 게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제가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의 후회를 보며 간절하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기대는 행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난 후 소파나 침대에 살짝 기대어 쉬거나 눕는 걸 습관처럼 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TV를 보며 눕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행동, 우리 몸의 구조상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위장은 세로로 길쭉한 주머니 모양인데 중력의 도움을 받아 음식물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게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누워버리면 이 중력 흐름이 끊기고 심지어 위산이 반대로 식도로 올라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73세 최미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식사 후 항상 습관처럼 이불 속에 들어가 누워 드라마를 보셨다고 해요.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TV 보면 그게 낙이지요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목이 타들어가듯 쓰리고 기침이 자주 나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처음엔 감기인가 했는데 진단 결과는 만성 식도염과 위산 역류성 후두염. 위산이 식도는 물론 기도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목과 기도 점막을 자극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음식 삼키는 것도 불편해졌고 몇 달간 미음만 드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식사 후 자세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걸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는지 몰라요. 누워있던 몇 분이 몇 달 고생이 될 줄은. 그 이후로 최 어르신은 식사 후 항상 창문 옆에 의자 놓고 허리를 펴고 앉아 30분을 보내는 습관을 들이셨고 지금은 약도 거의 안 드셔도 될 만큼 회복되셨습니다. 밥 먹고 눕는 시간은 몸에는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식사 후에는 의자에 허리를 세우고 가능하다면 약간 상체를 숙이는 듯한 자세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자세는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자연스러운 소화를 돕습니다. 잠깐의 편안함이 평생의 고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세 번째 습관은 다소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바로 걷는 것 또는 무리한 산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 먹고 바로 걸으면 소화에 좋다던데 집에만 있으면 살찌니까 식후엔 꼭 걸어야지. 맞습니다.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저도 걷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타이밍과 강도, 이 두 가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 중 대구에 사시는 74세 장화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에 남다른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루 세 끼를 꼭 챙겨 드시고 식사 후엔 빠르게 30분씩 걷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난 뒤 동네를 걷다가 갑자기 속이 더부룩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어 병원에 오셨습니다. 가슴에 통증도 살짝 있었고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심장 자체에 이상은 없었지만 소화 중 혈류가 위장에 집중되는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심장과 뇌에 가야 할 혈류가 불균형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위로도 아래로도 모두 필요했는데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움직여서 몸의 조절 능력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액의 약 25에서 30%가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건 소화를 도와주기 위해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격하게 움직이면 팔과 다리 근육이 피를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되면 위장은 피가 부족해서 소화가 느려지고 심장과 뇌는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장화순 어르신은 이후로 식사 후에는 바로 걷지 않고 30분 정도 앉아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햇살 좋은 오후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도로. 그렇게 산책 습관을 바꾸신 이후로는 전보다 속이 훨씬 편하고 다리도 덜 붓는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문제는 무조건 걷는다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걷느냐입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습관도 60세, 70세, 80세를 넘기며 몸이 변하면 그대로 따라 해선 안 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이 있는 분들, 식후 무리한 산책은 어지럼증, 실신, 탈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죠. 어떤 분은 식후 빠르게 걷다 현기증을 느껴 벽을 붙잡았고 그날부터 어깨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6개월 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식후 30분은 몸이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식사 후 산책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식사 후 30분이 지나고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햇살 좋은 오후에 천천히 걷는 산책은 혈액순환도 돕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식사 직후 격한 움직임은 금물입니다. 산책은 식후 30분 뒤부터 느리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속이 편안하고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강도가 이상적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쉬는 30분이 약보다 중요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도 편하고 어지럼증도 막고 무릎과 허리도 아끼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식사 후에 꼭 실천해야 할 건강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피해야 할 행동을 알았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건강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습관은 바로 식후 10분쯤 지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시원한 얼음물이나 찬 음료를 찾으세요. 특히 여름철엔 더 그렇죠. 하지만 찬물은 오히려 위장을 긴장시키고 소화를 담당하는 효소의 활동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은 소화를 도와주고 위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실 때는 꿀꺽꿀꺽 들이키지 마시고 작은 모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74세 조봉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식사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와서
늘 불편하셨거든요. 위내시경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지만 식후 불편함이 계속되었어요. 제가 식후 10분쯤 지나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보세요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오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물만 잘 마셨을 뿐인데 속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약도 덜 먹게 됐고요. 이처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약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그래서 탈수가 와도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요. 식후에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탈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가벼운 탈수 상태만으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10에서 15%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식사 후 10분 뒤 미지근한 물 한 컵, 천천히 나눠 마시기. 아주 단순한 행동이지만 여러분의 위 건강은 물론 뇌와 심장까지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습관입니다. 50년간 의사로서 경험을 쌓으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건강은 대단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께 한 가지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30분 동안 올바른 행동을 실천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4%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 식사 후 바로 누워 쉬거나 급히 움직이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앉아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낸 그룹이 훨씬 건강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히 의학적인 통계를 넘어서 실제 우리의 생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몸에 가는 혈액의 흐름과 소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에 부담을 주거나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후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뇌에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던 70대 후반의 리처드 씨는 평소에 식사 후 무조건 누워서 쉬거나 활동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연구에 참여하면서 식사 후 30분만 편안히 앉아있고 가능한 한 활동을 자제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어요.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간단한 변화를 통해 건강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고백했죠.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수치적인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후의 작은 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가 우리가 노후에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 내용을 꼭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